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요일 그게 더 알고 싶다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실험을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음료수 캔 안의 물이 30도였다면 비커에 담긴 물은 몇 도였을까요? 네, 정답은 30도입니다. 두 물질이 접촉했을 때 두 물질은 점점 온도가 같아집니다. 1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뒤에 두 액체는 30도로 온도가 같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그림에서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정답은 생선에서 얼음으로 이동한다입니다. 생선은 얼음보다 온도가 높을 것입니다.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생선에서 온도가 낮은 얼음으로 열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달걀이 익는 이유를 설명한 글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달걀이 익는 이유는 온도가 높은 프라이팬에서 온도가 낮은 달걀로 빈칸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열의 이동입니다. 프라이팬의 높은 열이 달걀로 이동하면서 달걀은 익게 됩니다. 제가 지금 넣은 이 소시지 사진에서도 불의 높은 열이 소시지로 이동하면서 소시지는 익게 됩니다. 공책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접촉한 두 물질의 온도가 같아지는 까닭은 열의 이동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험에서 음료수 캔이나 비커에 액체샘이 닿지 않도록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까닭은 캔이나 비커 표면의 온도가 액체 온도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실험을 할 때도 기온을 재는 체온계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온을 재야 하는데 손의 온도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이번에 우리는 액체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이나 비커 표면의 온도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실험에서 열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온도가 높은 따뜻한 물에서 온도가 낮은 차가운 물로 이동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손과 종이컵의 열의 이동에 대해 설명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종이컵이 선생님 손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컵에서 손으로 열이 이동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더 오랫동안 종이컵을 잡고 있었다면 선생님 손과 종이컵의 온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데요. 손은 조금 더 온도가 높아진 뒤에 유지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종이컵은 조금 더 온도가 낮아진 뒤에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유지가 될까요? 언제냐면 손과 종이컵의 온도가 똑같아진 뒤엔 둘 다 온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 관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분마다 음료수 캔과 비커에 담긴 물의 온도를 측정해 보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실험 결과를 잘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표가 완성될 것입니다. 표의 특징적인 부분은 5분 때까지는 둘의 온도가 비슷해지다가 6분엔 완전히 같은 온도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2번입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할 때 두 물질의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온도가 높은 물질은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은 물질은 온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길게 지나면 두 물질이 접촉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 두 물질의 온도가 같아진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할 때 두 물질의 온도가 변하는 예를 찾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손난로를 잡은 손을 예로 들면 온도가 높은 손난로에서 손으로 열이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공기 중에 아이스크림을 생각해보면 더운 여름 공기가 더 많은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에서 아이스크림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게 더 알고 싶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